안녕하세요. 미국 화단 데뷔하기의 소니아 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이 길고 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 알아두기와 다른 것을 배우는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두 가지만 약간 상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서 그 일을 공부하는 동안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알아두기를 배우는 동안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즉 연구보존 미술 재료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일, 또 하나는 리서치 하기는 나중에 할 것이지만 그 중에 한 품목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오늘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럼 약간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나요? 아주 세밀하게는 안 가지만 연구보존 그 미술 재료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리서치 하는 방법은 한 품목만 아주 약간 자세하게 해서 여러분들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선생님이 항상 그 말씀하시는 거는 미국 화단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제가 듣다 보면 자꾸 한국을 얘기하시는 건지 미국을 얘기하시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 미국 쪽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예. 나 사실 한국 잘 몰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께서 들으실 때 저 여자가 미국 하다는 얘기를 하는구나, 항상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네, 그거만 음, 헷갈리지 않으시면 음, 정확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오늘 시작해 볼까요? 종이 부스럭부스럭 소리 날 거예요. 자, 우선 연구 보존 미술 재료를 써야 된다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우선 캔버스는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캔버스 천을 사용할 때 보통 리넨, 약간 브라운색 나는 그 리넨이라고 그러나 뭐 네네. 이름 있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100% 그게 뭔가 어쨌든 그런 갈색 나는 것하고 이제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그 만화, 뭐, 그쪽 계통을 더 선호하고, 미국에서는 면을 더 선호하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 작품을, 캔버스 작품을 운송할 때, 어, 면으로 된 것이 훨씬 더 튼튼하고, 데미지가 덜 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는 면을 추천하고 싶어. 아, 그리고, 이제 면을 내가 만들게 되면 캔버스를 천을 사가지고 일단 한번 씻어야 돼. 씻어 말려서. 그 다음에 물 뿌려가지고 스트레칭 하는데, 왜냐하면, 천에 마감을 해놓은 것은 굉장히 독한 화학 물질이거든. 아, 그러니까 그걸 세탁해서 한번 돌려서 쓰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쓰게 된다면 충분히 젯소를 엄청 발라야 돼. 거기다가. 가로로, 세로로,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우리가 앞으로 화란 계약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이 방송을 듣는 것이니까, 캔버스 스트레칭을 할 때 그 나무 틀이 있는데, 뒤에 대는 나무 틀을 너무 나쁜 걸로 대면은 거기서 곰팡이나 균이 생겨가지고 또 작품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뒤에 쓰는 그 프레임 재료, 나무 틀, 잡아주는 틀도 좀 오븐에서 구워서 나온 거, 또는 어쨌든 좀 항균 처리가 된 것을 신경을 조금 쓰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천이 있고 여기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댈 건데, 내가 막대기 굵기가 이만하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바로 이 부분이 붓질을 하면 이렇게 긁혀가지고 여기 길다 이렇게 줄이 생기죠. 근데 네, 이것이 그림 그릴 때도 방해가 되지만 네. 선적할 때도 방해가 되고, 아, 오랫동안 보관하면 이 작품이 줄이 갈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프레임 안쪽 면을 약 15도 정도 비스듬하게 깎아서 원래 해야 붓질할 때도 거기에 줄이 안 생기고, 선적할 때도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다, 그 말씀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캔버스 작품을 하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이것을 좀 가격을 해결해 볼까? 어, 아무래도 그 제소를 다량으로 한꺼번에 공동 구매해서 제소를 자기가 본인이 바르는 게
가장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소는 본인이 바르긴 해요. 근데 음. 이렇게 한 3번 정도는 바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프레임도 사실 안쪽이 약간 경사지게 깎아져 있어요. 그럼 됐네. 예. 깎아져 있고, 그게 앞뒤 구분 없이 잘 몰라서 묶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 묶을 때 이 경사진 면으로도 원래 묶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네. 그럼 됐고, 제소를 질을 좋은 걸 써야 돼. 그러니까 제소를 대량으로 굉장히 좋은 회사, 리프텍스 같은 데서 나오는 거, 좋은 회사에서 나오는 제소를 사용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수채화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차피 물감은 뭐 돈 주고 사야 되는 거니까. 근데 수채화 종이를 이제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단어가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permanent, 영구라는 단어, 그것이 거기에 쓰여져 있는지. 또 하나는 100%, 100% 같은 면이라고 쓰여진 종이. 또는 100% acid free, 산성이 없다. 그러니까 100%라는 단어와 acid free라는 단어와 permanent라는 단어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시다시피 뭐 이건 내가 안 해도 다 아시는 거지만 혹시 지금 아직까지 전문적인 작가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 종이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셔서, 수채화 종이에도 콜드 프레스, 핫 프레스가 있고 어떤 질감이 다르고 뭐 140파운드 뭐 이렇게 파운드마다 그 두께도 다르고, 이런 종이 공부를 좀 하셔서 내가 어떤 걸 써야 될지, 자, 그런 것도 정해야 되죠. 내가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내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네. 극사실주의라 그러나 그 하이퍼리얼리즘의 대가이신데, 자세히 그리시는 분. 아주 사진보다 더 네, 지독한. 사진보다 더. 근데 그 교수님이 굉장히 이제 미술사에도 나오고 유명한 분인데, 네. 옛날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물감을 사면 오래 써야 되니까 막 물을 엄청 풀어가지고 막 연하게 그림자만 끼게끔 해서 사용을 해서 더 유명해진 거야. 그랬는데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작품도 잘 팔리고 이제 승승 잘 나가시니까 신이 나가지고 이제 물감도 시컨 쓰고 하는 그림을 가져갔더니 화랑사 해약하자 그러는 거야. 이건 네 작품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랬어. 이 교수님이, 나는 너무나 불행한 작가다. 그땐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물감을 그렇게 타서 그렇게 해서 써가지고 성공을 하고 나니까 내 마음대로 물감 타서 쓰는 그림도 못 그린다. 그걸 하면 다 남들이 해약하자 그러고 도대체 일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네들이라도 내 그림을 좀 받아오고, 그러면서 물감 많이 칠해놓은 그림 작품 학교 가져서 우리한테 보여주더라고. 금순방 눈물 그릉그릉해서 우시더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작가들이 이 연구 보존 미술 재료를 써야 되는 그 때문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선생님은 그런 스타일을 하는 작가가 돼버리고, 평생 마음대로 그림 물감 많이 써가지고 하는 작품도 할 수 없는 그런 팔자에 놓인 선생님이 돼버린 거야. 작가가 돼버린 거야.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도 이게 그만큼 중요하구나. 판화종이는 옆에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뜯어놓은 것 같은 게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연구 보존 재료 하기 전에 판화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야 되는 것은, 판화가 그려져 있는 종이 전체가 판화 사이즈야. 즉 내가 A4 용지만큼 큰 종이에 내가 10cm, 10cm짜리의 판화를 찍었다 그러면 내 판화의 사이즈는 A4 용지 사이즈인 거지. 그래서 판화에는 내가 판화 작가로서, 지금 저 컴퓨터 꺼지는 소리에, 판화 작가로서 그 여백을 정하는 것이 내 판화 작가의 창조 안에 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큰 종이에 내가 얼마만한 사이즈의 판화를 찍을 것인가, 처음서부터 여백 자체를 내가 결정하고 들어가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찍은 판화는 그 위에 이렇게 종이를 가리는 매트를 안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판화는 항상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위에 이렇게 종이가 다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 모서리가 자연스럽게 울퉁불퉁한 걸 쓰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이지.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 네. 그런데 만약에 아주 특수한, 아주 굉장히 특별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무슨 꼭 뭐 몇 들어 가려야 될 이유가 있다면, 표기를 할 때, 파나 사이즈 얼마, 이미지 사이즈 얼마,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종이 사이즈 얼마가 아니야. 파나 사이즈 얼마인데, 이미지 사이즈 얼마. 그러니까 파나 사이즈는 무조건 전체가, 여백의 사이즈를 정하는 것 자체가 파나 작가의 장작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파나는 전체가 붕 떠 있고 종이까지 다 보이게끔 액자를 한다. 그걸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작품을 보내려면 뮤지엄 표기법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뭐부터 먼저 쓰고, 뭐, 내 장르는 무슨 뭐뭐다 할 때 어떻게 이걸 표기해야 되는가, 가로, 세로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쭉 있는데, 파나 사이즈는 어떻게 적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할 때 파나 사이즈 표기법에서 이걸 다시 배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파나를 붕 떠게 해야 되니까 눌러주는 게 없으니까 뒤에 테이프를 붙여야 되겠지? 네. 그래서 그 테이프가 또 100% acid free 테이프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테이프를 살짝 이렇게 먼지 털어, 이렇게 몸에 먼지 찍어내듯이 이렇게 굴리게끔 이렇게 말아가지고 딱 이렇게 약간 붙여서 거기다 살짝 얹어 놓기만 하는 거지. 근데 그 살짝 얹는 것도 그 밑에 판도 제소가 깔린 안전한 곳에 앉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그림이 앉는 모든 곳에는 안전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는 것이 못이야. 다 잘했는데 못이 나빠가지고 녹이 줄줄 쓰면 안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 못이 신경 안 쓰고 나쁜 못 박혀가지고 진짜 그 문제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못은 뭘 쓰냐면은 브론즈 못, 노란 거, 녹 안 쓰는 거 반드시 그걸로 못을 써야 되고. 그래서 판화는 조금 그 점을 유의해서 여러분들 종이를 사용할 때 기왕이면 종이 사이즈 자체를 잘 골라서 그 자체가 붕 떠야 되니까 그 자체가 전체적인 판화가 되기 때문에 자, 그걸 잘 해야 된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그래서 판화 종이도 여러분들 조금 공부를 해야 되겠죠. 판화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판화 잉크. 근데 판화는 내가 따로 한번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왜냐하면 판화는 법이 굉장히 많고, 판화를 해야 될 때 필요한, 제반 알아야 되는 법규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따로 할 건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연구보전 이거 하면서 필요한 것부터 내가 우선 급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판화를 직접 찍으시는 분들은, 외국에는 판화 작가가 직접 자기가 하는 작가도 있고, 자기 작품을 판화화할 때 자기가 전속화랑이 있거나 딜러가 있으면 딜러가 판화 공방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 그 공방에서 해주는 그 판화 공방의 주인이 그 프린트 마스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스터가 내 판화의 질을 판독하고 감독하고 하는 사람이고, 판화에서 아티스트 프루프라고 하는 게 나오지. AP 에디션. 그게 뭐냐면 판화 감독, 판화 프린트 마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스터가 지 감독을 해가지고 내 작품을 이렇게 판화를 찍으면 이만하면 될까요? 하고 물어볼 때 아티스트가 오케이 이렇게 한 것이 AP야. 그럴 때 몇 장을 찍을 때는 몇 장 정도가 AP가 나온다. 막 여러 가지 복잡한 법이 있는데 오늘은 그거 공부하는 날은 아니고, 단지 여러분들이 직접 판화를 찍으신다면, 물론 전문가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잉크도 뭐든지 다 잘 알아서 쓰실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굉장히 좋은 걸, 연구 보존 그런 걸 쓰세요. 자, 그런 특히 석판화, 리토잉크는 질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리토그래프가 석판화인데 석판화 잉크가 종류가 많지만 굉장히 좋은 걸 쓰시는 것이 좋다. 자, 우선 거기까지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조각품 할 때 이 나무 조각이나 다른 조각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주의할 것이 곰팡이, 그 다음에 항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거를 훈증하는 데서 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은 잘 모르겠어. 그 나무를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 나무를 고를 때, 또는 어떤 자연적인 나무를 쓰게 되면 어쨌든 마지막에 이 멸균 처리하는 방법을 꼭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피니시 하는 방법, 이것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표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반드시 연구를 하셔야 되죠. 질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왜 저희는 그냥 뭐 서양하면 서양화, 뭐 조각이면 조각, 뭐 수채하면 수채화 이렇게 자기 분야에만 도 전문이 아니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고요. 또 다른 장르까지도 이렇게 다 공부가 될 것 같아서 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뭐 하다 보면 다 전문가가 돼. 우리가 왜 인생을 살고 나서 70대면 다 철학가가 되듯이. 음. 근데 선생님 오늘 이 방송하려고 옷을 새로 사 입으셨나요? 아, 이거 이쁘지? 네, 아주 잘 어울리면서 너무 예뻐요. 우리 제자가 사다 줘갖고 내가 즐겁게 이걸 입는데, 네. 재수 없이 지난번에 우리 친구가, 너는 왜, 뭐라 그러더라? 너는 왜 파키스탄 국기를 입고 다니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네가 밖에 나갈 때 안 입는데, 다시 밖에 나갈 때 입어도 되겠지? 거기다 명찰 다세요. 파키스탄 국기 아님 이렇게 어느 나라라 써가지고. 그러더라? 파키스탄이라 그랬던 것 같아. 나한테 네팔이라 그랬나? 너는 왜 네팔 국기를 입고 다니니? 뭐 잘 그랬더라고. 어울리세요. 예쁘세요. 아주. 땡큐.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조각, 나무는 그렇게 하고, 아, 근데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해야 되네. 어떤 그 메탈 조각 하시는 분들은, 나도 조각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왜 조각 안 하는가 하면 내가 성격이 뭘 하면 막 일이 크게 벌리기 때문에 내가 조각까지 했다가 막 정말 내 삶을 말아먹고 빚더미에 오를까봐 안 했는데, 나 같은 사람 막 모노타입 할 때 파나 하면 완전히 그날로부터 막 대형 막 공방 차리고 막 기계 프레스 들어오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 그래서 내가 막 참고 조각은 안 하려고. 그래도 잘 이겨나가 조각을 안 했어. 그런데 나는 그 조각할 때 금속 배합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게 있는지 몰랐어. 어, 몰랐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나라 화랑에서 우리나라 작가의 커다란 금속 조각을 어떻게 해서 딜을 해가지고 파는 일이 생겨서 내가 그 통역을 해줬는데 네. 산 곳에서 한 6개월 있다가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음, 다시 물르고 폐기 처분해야 되니까 손해배상해야 된다고 알려달라고. 깜짝 놀라서 무슨 어, 일인가 하고 봤더니 이 조각 만든 조각품에 배합을 그 분석을 했더니 이게 저질인 거야. 어, 그래서 예술적 가치가 없대가 이거 폐기 처분을 한다는 거야. 어, 기가 막히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각하시는 분들이 이 금속으로 조각하면 자기가 하지 않거든. 어쨌든 줌을 뜨는 데가 산단 말이지. 그런데 나도 잘 모르지만 리서치하면 금방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금속 배합 비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그 배합이 안 맞으면 화랑에서 안 받아들이고 만약에 모르고 샀다가 나중에 저번에 그런 일처럼 다시 그 물건을 폐기 처분하고 돈 물어내고 막 이런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꼭 신경 써서 잘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왜 흉물스러운 조각품들이 있어요. 녹물 죽죽 흐르고 뭐 막 아마 그런 게 아마 그런 건가 보죠. 그렇죠. 논물을 쭉쭉 흐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 그 조각 위에 페인트 하는 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비싸. 음, 그렇게 연구보존되게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할 기술도 좀 있겠지만 너무 비싸고 작가들이 함부로 할 수 있을 만큼 가격도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어려운 거야, 사실은. 음,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알아야 헤쳐나갈 수가 있거든. 모르면 헤쳐나갈 길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면 미국 작가들은 뭐 돈이 많아서 하냐? 그렇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 사람 작가들도 가난한데 이걸 해서 헤쳐나왔고, 우리는 오히려 미국 작가들한테 비하면 부유한 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 우선은 거기까지만 여러분들 용기 잃지 않고, 어쨌든 지금은 빨리 이 모든 규정이나 규율이나 이런 시장에서 원하는 바를 잘 알아가지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빠뜨린 게 있나 보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보니까 장르로 보면은 뭐 설치미술이나 섬유미술, 콜라주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믹스드 미디어를 많이 하는, 종합적으로 하는 믹스드 미디어. 그 믹스드 미디어는 어차피 이런 거 저런 거 다 섞이는데, 어, 콜라주처럼 여기저기서 그 재료를 뜯어다가 차용해서 하게 되면
제일 신경 쓸 것은 그 자체가 퍼머넌한 머티리얼이 아닐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위에 내가 뭐를 표면 처리를 해서 더 잘 오랫동안 그것을 유지시키는가. 되게 이제 그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 하나는 미디움은 그 내가 쓰는 물감과 그 다른 성분을 잘 섞이게 해주고, 어떤 그 내 작품이 완성되는데 도와주게끔 되는 것이고, 바인드는 뭔가 하면 그 미디움 안에 바인드라는 성질이 들어있는데, 바인드가 풀이야. 그러니까 그 풀 성분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러나 바인더 자체만 있는 것도 있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크릴릭에서 뭐 매트 피니쉬, 뭐 매트 미디움 이런 거 풀 성질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재료의 성분을 잘 알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내가 퍼머넌트하지 않은 이런 콜라지에 쓴 것들을 더 퍼머넌트하게 만들 수 있는지, 표면 처리를 잘하고 잘 정착시키고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할 수 있고, 건강엔 나쁘지만 내가 옛날에 그 실리콘 작업을 했었거든. 근데 암 걸릴까봐 집에서 컴프레서 돌려가지고 뭐 공기 빼고 그래도 아무도 찝찝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는 그 작업을 접었어. 근데 그거를 할 때는 접히는 그 에팍시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독성 물질이긴 하지만 그 속에 그걸 다 가두면 굉장히 퍼머넌트하게 돼. 그래서 그런 매력 때문에 쓰다가 이러다가 내가 아무도 안 걸려 죽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다 이제 작정을 하고 딱 접었지. 악교도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악교는 색깔이 있어. 그걸 잘 사용해야지. 그러니까 그 재료가 무엇이 됐든지 여러분들이 잘 실험하고 테스트하고 조사하고 해서 자기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섬유미술은, 설치미술이라는 그 개념 안에 영원하지 않다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고. 그렇지만 그래도 내 설치미술이 오랫동안 보존되고 오랫동안 됐으면 좋겠으니까 물론 내가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근데 심지어는 설치미술 중에 물 안에 부패되는 걸 넣어가지고 그 안에 썩어가는 과정이 설치미술인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설치미술이라는 원래 그 개념 안에는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도 원래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장르만큼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다고. 자, 그러면 우리 재료에 대해서는 대충 거기까지만 하고, 자, 여러분이 강의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은 작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채널이 있다고 알려주시고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바이.